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예요. 그런데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이게 이제 뭔지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모든 곳에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얘는 침구류, 천에 살아요. 천에. 그래서 천 소파, 천으로 된 카페트, 그리고 우리 베개, 이불, 매트리스 이런 데 주로 서식을 하고요.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느냐? 얘 먹이가 동물의 비듬이에요. 피부 각질 떨어지잖아요. 그거가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있는 곳에 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드글드글하게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고양이가 있는 집에는 진먼지 진드기도 더 많아요. 왜? 동물들이 막 이러면서 먹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먼지들이 관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진먼지들은 우선 크기가 한 0.3mm 정도 돼요. 얘가 이제 1mm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1mm 거기에 거기에 3분의 1, 4분의 1 된다. 그러니까 굳이 진먼지를 모아놓고 있으면은 쪼글쪼글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침대를 찾았다 보면은 찾기는 쉽지는 않죠. 안에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자체가 살아있을 때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말라서 이제 곤충같이 바삭바삭 거리다가 가루가 되겠죠. 찌그러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 공중으로 떠오르는 그 크기가 한 뭐 10마이크로미터 또는 그 이하. 우리 그 미세먼지 있잖아요. PM10, 뭐 PM0, 2.5 이렇게 됐잖아요. 걔네들이 한 2.5, 10마이크로미터 이런 거 되면은 공중으로 막 쉽게 날아다니면서 코도 들어가고 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가루가 됐을 때 걔네들이 이제 공중을 날아다녀서 코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알레르기란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질이 해롭지 않다고 느껴. 그런데 특정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도 않은 그런 외부 물질을 이거 나쁘다. 이건 뭔지 균 같고 기생충 같은 나쁜 게 들어왔어. 착각을 해서 걔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게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꽃가루는 인류의 역사랑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진먼지들도 역사와 함께 했고 수많은 음식들도 다 인간이 다 하는 건데 그 물질을 내 면역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놈을 나쁜 놈이라 했기 때문에 그놈 들어올 때마다 난리치는 게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자체 해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먼지들이 그 가루 날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대부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알레르기 비염들 그거를 들어올 때마다 코에서 그놈 없애겠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불행히도 진먼지기는 여러분 친구류에 어느 친구들이 아무리 세탁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해도 다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그 전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먼지들이 관리를 좀 하는 게 도움이 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진먼지 진드기는 첫 번째로는 55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침구류를 세탁기에 넣고 그냥 60도 딱 맞춰놓고 빠시면은 진먼지 진드기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헹굴 때 그 죽은 시체들 가루들이 물에 한번 헹궈 주시면서 없애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빨고 한번 헹구시면 된다. 그걸 자주 하시면 된다. 60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침구류를 저도 많이 빨아봐서 알지만 얘가 이제 비누를 넣고 빨게 되면은 거품 없애겠다고 4번, 5번 헹궈도 안 없어져. 그래서 빨래 시간이 뭐 3시간 돼요. 그거 한두 번 해보면은 아예 그냥 진먼지들이랑 사랑하고 살래 이렇게 되지 빨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비누를 넣지 말고 빠세요. 사실은 비누라는 게 여러분 눈에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균 없애는 거는 물로만 해도 99%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침구류 뜨거운 물에 한번 빨고 한 번만 헹구고 비누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주 하시라. 그래서 침구류 세트 한 3개 정도 사놓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면은요 정말 진먼지 농도를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베개는 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메모리 폼 베개가 훨씬 더 좋아요. 솜보다는 메모리 폼에서 서식을 덜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메밀 베개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땀나면 세균 번식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 폼 베개를 쓰실 때도 베개 커버를 그냥 한 커버만 하지 마시고 저는 추천을 한 3개 정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땀나거나 뭐 할 때도 메모리 폼 베개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진먼지들이도 그 바깥에서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좀 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 폼 베개 오래 쓰면서 빨 때 그것만 빨면 진먼지들이도 훨씬 더 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트리스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매트리스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침구류, 이불, 커버에 살던 진먼지가 죽어오고 가루가 되면 매트리스로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는 수년 동안 누적된 진먼지들이 사체 가루들의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흔들 때마다 거기서 팡팡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오래 쓰면 쓸수록 알레르기 비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조절 잘 하다가도 어디 뭐 오래된 숙박을 가거나 아니면 할머니 집에 가거나 이럴 때 그거 하룻밤 자고 나면 너무 심한 거죠. 그게 오래된 침구를 쓸 때 누적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런데 그 60도로 빨겠습니까? 안 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트리스를 1년마다 바꾸세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좋은 커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싼 그런 침구류 커버들이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미세하게 직모를 짜갖고 틈없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제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재질 자체가 뭐냐면은, 듀퐁이라는 유명한 회사 나오는 타이백이라는 재질이에요. 얘는 화학 비닐이에요. 근데 거기 미세하게 구멍이 떨어서 공기는 통해요. 그렇지만 먼지, 물 이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는 그런 특수 재질이다. 그래서 듀퐁 타이백 재질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를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요. 그것만 수입해서 원단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듀퐁 타이백 매트리스 커버 찾으시면 맞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매트리스 커버 사이즈 맞게 사시면 되는데, 위에만 덮는 게 있고 360도 지퍼로 싸는 게 있어요. 당연히 360도 싸서 지퍼로 완전히 밀폐하는 지퍼형을 사는 게 좋고, 제가 몇 년 전은 전 사서 쓰는데 저는 그때 한 6만 원, 5, 6만 원 주고 샀어요. 크기별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전 그거를 한 3, 4년 쓰고 그다음에 또 새 걸로 바꾸고, 왜냐면 그것도 약간 천이 닳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요, 여러분 쓰고 이제 매트리스도 오래 쓰고요. 특히 어린이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오줌 싸도 오줌에 안 들어가요. 물 엎질러도 안 들어가, 방수. 그래서 매트리스 자체도 냄새 없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레르기 병 없더라도 저는 이걸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공청소기죠. 진공청소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거를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먼지가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옛날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이런 진먼지 집진기 할 때 이 종이로 된 필터를 썼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거기 종이 필터에 먼지는 모이고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근데 이거 종이 필터 꽉 찰 때까지 안 바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 곰팡이, 온갖 균들, 진먼지, 미세한 가루들이 모였다가 할 때마다 큰 거는 거기에 걸리고 미세한 가루는 계속 뒤로 나가서 뿜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집에서 어머니가 진공청소 한번 돌리면은요, 그날 그 눈물 콧물 더 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는 그 길목에 그 깨끗한 공기 나가게끔 하는 게 헤파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청정기도 쓰고 진공청소기에도 모든 곳에 헤파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좋은 청소기 비쌀수록 헤파 필터도 등급이 있거든요. 더 좋은 등급의 필터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다이슨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헤파 필터를 쓰는 거를 쓰고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청소기들이 다 좋은 걸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럼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요, 그 안에 통에 있는 거를 빼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할 때 이거 꽉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 누적되니까 한 번 하고 그날 통에 있는 거 깨끗이 버리시고 또 하면은 그나마 헤파 필터 나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매일 버리셔라. 쌓이지 않게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파 필터를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설명서 안 읽고 쓰시잖아요. 그 안에 필터가, 그 안에 보면 스펀지 필터도 있고 무슨 필터 보통 몇 단계로 돼 있거든요. 그 필터들을 매뉴얼을 보시고 자주자주 스펀지 같은 거 먼지 빼내고 빨아주고, 필터도 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비누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서 바꿔놔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지 청소하고 나서 진먼지 알리가 나빠지지 않지, 그런 필터 관리를 회사에서 권장해도 안 하시면은요, 이거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비용 대비 큰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죠. 특히 뭐 꽃가루든 개고양이 키우신 분들 좀 도움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침구류 관리하기, 뜨거운 물에 빨고 매트리스 좋은 커버하기, 두 번째로는 진공청소기, 좋은 헤파 필터 있는 거, 그러면서 안에 그 먼지들 매번 하고 나서 버리기, 그 다음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가 의학적 근거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불행히도. 왜냐하면은 진먼지기를 100인 거를 10으로 줄여도 10 자체만으로도 알레르기 비염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재 논문의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는 큰 효과는 없지만 침구류도 관리하고 헤파 필터도 쓰는 좋은 공기청정기고 공기청정기 쓰고 모든 것들 동시에 할 때 그나마 도움이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먼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하나에만 너무나 집중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걸 고쳐서 하시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코에 뿌리는 비강무스테로 효과를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절대로 못 따라간다가 모든 연구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코에 뿌리는 약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더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습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비염이나 기침가래 많고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되게 가습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의학적 근거로 보면은 가습기 자체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는 두 가지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건 알레르기 내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집의 습도가 너무 높으면요 곰팡이가 자라요. 벽지나 이런 데 작은 곰팡이들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 자체도 또 하나의 그런 알레르기에 유발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집안을 습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두 번째로는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분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한 곳이 천국이에요. 습하고 따뜻한 데가. 진먼지 진드기는 물을 먹지를 않아요. 사람의 인설만, 동물의 인설만 먹고 사는데, 물은 어떻게 먹느냐? 공중에 있는 습기를 피부로 흡수해서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많으면은요 몸으로 더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번식을 더 잘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 때, 특히 알레르기 비염 천식 있는 분들은 가습기가 진먼지 진드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의 습도는 대략 한 40%에서 한 50% 전후가 맞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절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래도 끈적하고 코도 건조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많이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나 이런 데 끈적하게 막 가래가 끈적거리는 거는 원인 병도 치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코 세척이나 다른 비염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에 여러 가지 상처도 없애면서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점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가습기를 여러분들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